헌재 선거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계엄 때 10,000명 학살 계획을 세워뒀다. 직접 들어보시죠.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의, 10,000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습니까?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대목은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다는 이 단어들, 예를 들어 수거, 국회, 언론 몇 명, 연평도 이송 등의 이제 단어를 종합해서 국민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워뒀을 것이다라고 이 대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 측에서는 저 노상원 수첩의 실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만큼 전 실체가 불분명한 걸 이 대표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을 잃고 극단적 선동과 선전,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엄중 경고한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이 왜 허위사실이냐? 그런데 사실 노상원 수첩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통해 5,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수거 계획을 확인했다라고 하지만 저 언론 보도라는 것도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을 보도한 MBC 보도 등에 그쳐서 논란이 이 지점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차례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수첩 내용에 보니까 1차로 500명을 수거해서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서 다 죽일 건데 2차, 3차, 10차까지 5,000에서 10,000명 정도를 더 수거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판 킬링 필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김용주 의원님, 이 발언이 논란인데,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분명히 수거, 그다음에 뭐 국회 쪽 몇 명, 언론 쪽 몇 명, 뭐 누구 쪽 몇 명, 연평도 이송, 그 이후에 뭐 총선 전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대표가 살을 보태서 하나의 어떤 서사를 지금 추측해낸 거잖아요. 유추해냈다라고 이 대표 측은 표현을 하던데, 근데 결정적으로 저게 그 대통령을 어떻게든 내란죄로 기소하려 했던 이 공수처조차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저 노상원 수첩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보도를 보니까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특정이 안 되고 그 역술이나 어떤 그냥 망상에 불과한 건지 실제 저 대목을 모의한 건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저 서사가 노상원에 있는 단어들만 보더라도 저 서사로 곧장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저 발언을 한 어떤 정치적 배경을 두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최고의 스피커예요. 발언의 신뢰성을 갖고 있고 발언의 파장이 가장 많은 분입니다. 또 지금까지 보면은 자기 만약에 오늘 인용된다면 차기 대선의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상당한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상원 수첩에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 어제는 4.3 아닙니까? 예. 4.3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국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표 발언만 듣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4.3을 회고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기억하기 싫은 그 장면을 다시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됨,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야당 지도자로서의 발언으로서는 조금 너무 그 일반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언변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4.3 희생자 추모식이었습니다. 이게 미군정의 그 정보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선 국가가 몇만 명이나 되는 제주 시민을 학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학살까지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배경이 있었을 거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해서 축사에서 앞으로 4.3에 대한 문제들은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히고 또 나머지 지금 찾지 못한 유해들도 다 발굴해서 하겠다는 뭐 오영훈 지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이 노성원 씨하고는 굉장히 비화폰을 통해서도 했고 여러 가지 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 믿었습니까? 우리조차도 안 믿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는 상상력이 뛰어난 주술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도 몰랐다. 특히나 포고령에 보면은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피해가 적게 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내란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조금의 의혹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특검을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어제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연백에 대한 것들, 본인의 영양관리병이었는데 영연백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갑자기 많이 구입을 하고 꺼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혹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의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킬링필드나 아니면 학살, 만명 국민 학살, 또 뭐 유혈 사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런 단어들을 좀 자주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가 이제 4.3 추모식이 있던 날이고 또 국회의장도 참석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던 기념 추모식이기 때문에 4.3의 아픈 상처, 분단의 상처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처벌했던 또 학살했던 내용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좀 멈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3 추념식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날이면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4.3 기념식에 가서 4.3의 어떤 상처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번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10,000명을 죽이려고 했다. 예. 그것도 학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포심 말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전선동의 목적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4.3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가 애꿎은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10,000명을 학살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너무 논리의 비약이 좀 심했다. 그리고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탄핵 선고 하루 전에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바로 그 공포심의 조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오늘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또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굉장히 저는 과했다, 좀 심했다. 오히려 지금의 국가 분열과 또 탄핵 찬성 반대를 놓고 이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생각하면 야당 대표로서는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는 발언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는 발언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제 제주 4.3 추모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있었던 이제 뭐 영연백 3,000개, 뭐 종이관 1,000개 이런 충분히 이제 의혹을 하고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이제 배경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실 국회에 그것도 한 3, 40년 만에 군인들이 국회에 이제 들어왔던 비상계엄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그런 배경,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런 메모까지 보고 봤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경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여야 승복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이 질문을 되물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승복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3주 전에 채널A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승복하는데 이 대표는 왜 불복을 시사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어떤 결론 나와도 승복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따르길. 승복하는 건 당연 당사자에게 내라 마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은요. 학폭 같다라고 비판합니다. 한민수,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학폭 사건 같아요. 학폭이 벌어져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도 못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습니까? 왜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윽박지릅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이분들이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거든요.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너 이 결과를 승복해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사실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헌재가 결정 나면 당연히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죠.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탄핵 선고까지는 1시간 정도만 딱 남았습니다. 시간이 오늘따라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과연 1시간 뒤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헌재 선고 여부에 따른 향후의 어떤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이 즉각 복귀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와 관련된 향후 정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